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유타입니다. 월말이 되었으니 구독자님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월간 나유타 10월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일본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불편했거나 한국과 다르다고 생각하신 게 있나요? 제가 처음에 일본 생활 시작했을 때는 일본어를 너무 못했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걸 상대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게 가장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일본이 한국과 가장 다르다고 생각한 점은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비해 화가 적은 것 같고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친절히 몸에 배어 있다는 점입니다. 좀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그전부터 궁금했던 거라 나유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짧게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제일교포에 대한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제 지인 중 정말 친한 제일교포 형이 몇 분 계셔서 말씀드리면 제일교포분들은 대부분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분들이 99% 이상이라 생김새나 말투로 제일교포와 일본인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일본말로 제일교포를 자이니치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세대는 자이니치라는 것으로 차별당하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북한 조총련계의 자이니치는 역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한국 남자 인기 많나요? 한국 남자 아직도 인기 많습니다. 저번에 친척형이랑 저희 동네 스나크를 갔었는데 한국 남자라는 걸 알기 전에는 조용했는데 알고 나서는 동네 스나크가 파티장이 되었습니다. 일본 출산 장점과 단점 알고 싶어요. 제가 한국의 출산 제도를 잘 모르지만 저번에 찾아보니 한국은 육아휴직 중에 받는 육아수당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은 육아휴직에 대한 수당의 상한액이 31만엔으로 한국보다 2배 높습니다. 저도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서 수당 잘 받고 있습니다. 일본인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교제 중입니다. 결혼식은 한국, 일본 둘 다 하셨는지, 하셨다면 규모랑 일본의 부모님을 초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일본의 저희 부모님을 초청해서 일본에서만 간단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주변에서 결혼한 일본인 커플들 보면 결혼식장 빌리고 필요한 성대하기에서 기본 300만엔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절에서 산상쿠도라고 일본식 전통 혼례를 올렸고 피로연도 도내에 있는 조그만 가게를 빌려서 파티를 했는데요. 전통 혼례는 한인타운에서 한복 빌리는 비용이랑 와이프의 시로무크를 빌리는 가격에서 30만엔 정도 들었고 피로연은 정말 싸게 20만엔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주변 형들이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일본 여자들이 한국 여자보다 얼굴을 더 본다는데 맞나요? 몸 키 말고 오로지 얼굴을 본다고 들어서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몸이 좋고 나쁜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본 여자는 근육이 많은 것보다 평범한 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와이프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물어보니 키는 175 이상이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다들 입 맞춰 제일 중요한 건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여자가 얼굴을 많이 본다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맹쿠이라는 특정 단어가 인터넷과 미디어에 퍼져 있고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말을 잘하는 일본 여자분들 중 언어 교환 어플에 목숨 거는 약간 문제 있는 친구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해서 생긴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려요. 일본은 한국에 비해 애플 속 서비스가 괜찮은 걸로 아는데 일본 생활할 때 iOS랑 안드로이드 중에 뭐가 더 편한가요? 일본 여행을 가도 그렇고 브이로그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커피를 듣고 걷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런가요? 하나하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아이폰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는 것에 대해 약간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느끼는데요. 예를 들어 시노쿠보에서 공차를 사는 일본 여자들은 매장 근처에서 다 마시고 쓰레기를 가게에 버리고 이동합니다. 일본 사람과의 연애 후 결혼하게 되면 일본과 한국 둘 중 한 곳에 살아야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한일 커플 보면 대부분 남자의 의견에 맞추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저희처럼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눈 후에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일본 회사는 복장이 꼭 정해져 있나요? 암묵적인 룰이라면 그렇게 입지 않았을 때 일본인들의 시선과 생각도 궁금합니다. 제가 중소기업 한 군데, 대기업 두 군데 다녀본 경험으로는 중소기업에선 딱히 규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암묵적인 룰로 비즈니스 캐주얼 이상을 입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대기업 두 군데의 경우에는 여름, 겨울, 사무, 영업 등등 세분화해서 신발이나 상하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인 규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율을 어기는 일본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규율을 어기는 한국인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고민 중인 대학생입니다. 워홀을 6개월만 하고 돌아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어리시니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지역별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성격이고 어떤 이미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일본도 한국처럼 외모 많이 보는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약간 진부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오사카가 부산 느낌이고 도쿄가 서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는 외모에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외모에 대해 너무 신경 쓴다고 생각합니다. 꿈이나 대화할 때 생각을 일본어로 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 수준이셨을 때 경험하셨나요? 오, 재밌는 질문이네요. 물론 자주 일본어로 꿈을 꾸는데요. 꿈에 나온 사람에 따라서 한국어, 일본어를 골라서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일본어로 꿈을 꿨다고 와이프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연애할 때니까 한 일본 2년차 정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3040 세대도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일본은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의 슬로건에 꼭 연금이 들어가는데요. 그만큼 일본은 연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금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본도 연고전 같은 대학 라이벌리가 있나요? 있다면 도쿄에서는 어느 라이벌리가 가장 유명한가요? 도쿄는 와세다와 케이오 대학교의 라이벌리가 가장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매번 이렇게 월간 나유타 컨텐츠에 참여해주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서 수많은 영감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질문과 댓글이 이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달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세요. 마타네!